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동쌤입니다. 오늘은 문화 수업이었죠. 31번째 32번째 부분은 문화 수업을 하기로 했죠. 오늘은 좀 재밌어 할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재밌어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한국의 미신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한국의 미신 9가지를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신의 정의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국의 인터넷에 있는 국어 사전을 참조했습니다. 자, 미신의 정의.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그리고 전복, 굿, 금기 따위가 미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대보름에 보름달이 떴을 때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자기네 엄마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머리를 15일, 그 보름달이 떴을 때는 음력 15일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좀 불운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는 어떤 미신들이 있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아마 한국의 미신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림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그림은 미역국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미역국은 생일에 먹죠. 그 뜻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출산을 한 임신부에게 영양분의 섭취를 위해서 미역국을 먹입니다. 이게 예전에 고래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고래 새끼를 낳은 다음에 미역을 엄청 먹는 걸 봤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임산부에게 미역으로 끓인 국을 많이 먹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를 낳을 때 잘 낳으라고. 왜냐면은 이 미역이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래서 잘 낳으라고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볼게요. 시험 전날이나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출산할 때 왜 미역국을 먹는다고요? 미끌미끌 하니까 잘 낳으라고. 근데 시험도 똑같아요. 시험은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미역을 밟고 쭉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미역국을 먹다의 뜻은 어떠한 단체가 해산되거나 또는 어디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이나 중요한 무언가 있을 때 그 전날 미역국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미신이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시험 전날 뭐 미역국 먹는 분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일날 말고는 좀 미역국을 잘 안 먹어요. 미역국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잘 못 먹습니다. 참 맛있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한국에서만 믿는 미신 두 번째, 이건 숫자 4입니다. 이번에는 숫자 4예요. 중국에서도 그 중국의 4와 죽다의 4가 이제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사자를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그래요. 숫자 4는 한자의 4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4는 불운이나 죽음을 의미하죠. 일단은 4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는 4라는 숫자 대신 4 영어 F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4라는 글자가 없어요.
병원에는 사라는 글자는 거의 없고 다 F로 하거나 아니면 바로 5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사자는 조금 불운한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행운의 숫자는 뭘까요? 중국에서는 6이나 8이죠? 한국에서는 보통 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영어에 7, 럭키 7 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자, 다음으로 한국에서만 믿는 미신 세 번째. 자, 빨간색 이름입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죽거나 불운한 일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자, 왜냐면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고, 그리고 예전에 중국의 한 왕이 빨간색을 자신의 색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빨간색을 쓰는 사람, 빨간색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나의 그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명령을 어겼다고 하나요? 어겼다고 해야 하나요? 빨간색은 자신만 쓸 수 있는 고유의 색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거나 무엇을 쓴 사람을 다 잡아서 죽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좀 불운한 일이 생기거나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예전에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뭐 이제 반에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몰래 막 빨간색으로 이름을 써놓곤 했습니다. 걸리면은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네 번째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밤에 휘파람을 부는 건데요. 밤에 휘파람을 불면은 귀신이 나온다고 막 할머니가 예전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보통 그 뱀을 부를 때 피리 소리나 휘파람 소리를 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뱀은 또 요물이잖아요. 다리도 없는데 막 이렇게 잘 다니고 예전에 막 신화 같은 것도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뱀이 나오면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뱀한테 물려도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밤에 휘파람을 불면은 뱀이나 귀신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막 밤에 휘파람 막 명절이나 그럴 때 밤에 휘파람 불면은 시골에서 막 할머니한테 혼나고 외할머니한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만 믿는 미신 다섯 번째 닭날개입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닭날개를 먹이면은 바람을 핀다. 여러분 바람을 핀다는 말 알고 있나요? 바람을 핀다 그리고 바람둥이. 한국에는 바람을 핀다 하고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친구를 또 만나요. 뭐 이런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하죠. 그 닭 날개는 날개를 먹고 막 바람을 타고 막 헐헐 날아간다는 뜻에서 남자친구나 남편에게는 닭 날개를 먹이지 않는다고 해요. 여자들은 왜 닭 날개를 먹어도 될까요? 저는 조금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남자한테 먹지 말라고 하면서 여자들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여자친구랑 특히 여자친구랑 막 치킨 먹을 때는 날개는 너 먹어 맨날 그래요. 왜냐면은 그거 가지고 또 막 뭐라고 할까봐 너 바람 피려고 막 날개 먹는 거지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개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가족들끼리 먹을 때 날개를 먹죠. 그래서 여섯 번째 한국에서만 믿는 미신입니다. 이거는 돼지 꿈이에요. 이제 돼지가 나오는 꿈을 꾸면은 뭔가 제복이 생긴다고, 돈복이 생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복권 사고 막 그래요. 돼지 꿈 꾸면은 복권 사고, 그럽니다. 막 복권도 막 많이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통 돼지 꿈이나 혹은 뭐 똥을 밟는 꿈을 꾸면은 사람들이 복권을 좀 많이 사요. 좀 운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미신인데요. 일곱 번째 미신은 신발 선물입니다. 자, 아마 중국에도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은 그 연인이 신발을 신고 도망간다고 해요. 자, 그리고 밑에 신발에 관한 조금 신발에 관한 신발과 연인에 관한 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군대에 간 군인이 바람을 피면 군화를 거꾸로 신었다고 하고, 그리고 군대에 간 군인을 기다리던 여자친구가 여자가 바람을 피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합니다. 막 예전에 모르겠어요. 저도 왜 고무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를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자를 보통 고무신, 줄여서 곰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자 군대 간 남자는 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군화를 거꾸로 신었다 하면은 그 군인이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 능력도 좋아요. 군대 안에서 어떻게 다른 여자친구를 또 만나는지. 군대에 여자도 없는데.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여자들이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헤어지자고 하죠. 못 기다려서. 보통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길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길었기 때문에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군화와 고무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발 선물을 하면은 뭐 그 신발을 신고 뭐 도망간다. 뭐 그랬던 그런 미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수건은 선물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손수건이 이별의 뜻이라고 해서 연인에게는 손수건은 그 선물하지 않는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덟 번째 그 미신입니다. 자, 여덟 번째 미신, 요거는 조금 재밌어요. 꿈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만약에 꿈을 꿨는데 지금 정오가 아직 안 됐어요. 12시가 되지 않았어요. 해가 떠 있는 12시.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제 꿈을 얘기하면은 그 들은 사람이 그날 재수가 없어요. 운수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꿈을 사요. 제 꿈을 12시 전에 이야기를 하면은. 왜냐면 귀신들이 막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제 꿈을 들은 사람은 제 꿈을 돈 주고 사요. 막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100원이면 100원, 500원이면 500원, 뭐 만원이면 만원. 뭐 특히 돼지 꿈 같은 거, 만약에 아까 우리 돼지 꿈이나 똥 밟는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아직 12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야야, 이 꿈 나한테 팔어 이러면서 야, 나 이 꿈 내가 사면은 뭐 내가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꿈을 사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12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미신이 있어서 너한테 1원 줄게, 내가 그 꿈 살게 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 미신이에요. 자, 아홉 번째 미신은 아홉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홉수, 9에서 다음 10단위로 넘어가기 전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특히 뭐 야구 선수들, 투수들 9승에서 10승 넘어갈 때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뭐 그래서 아홉수를 견딜 수 있을까? 뭐 아홉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9승에서 10승을 넘어갈 때 고생을 많이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 29살에는 좀 결혼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홉수라고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9, 뭐 19살 때는 잘 모르겠고 29, 39, 뭐 49, 뭐 이럴 때 조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9살이 지났는데 뭐 29살 때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29살에 네, 뭐 이렇게 나쁜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뭐 이런 미신들을 믿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조금 많이 믿는 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잘 모르는 미신도 많은데, 어른들은 막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미신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중국에 있는 미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친구들에게 뭐 소개해준다거나 그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한국어로 특히 한국어로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화 수업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짧죠? 저번보다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문화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어요.